꿈이 있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탓하면서 무슨 이 나이의 꿈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현실이 너무 버거운 분들은 살아남기도 힘든데 예, 무슨 꿈을 꿀 그런 시간이나 있을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는 뜻 아세요? 그럼요, 우리 월드컵 때. 월드컵 때 했죠. 네. 이 사실은 그 자연이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이 우리한테 그 성공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꿈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까 대답을 하신 대로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좀 키워주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꿈나무 세계운동본부의 노병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원래 꿈은 부모가 가져야 돼요. 부모가 꿈이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식탁에서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꿈이 왜 없느냐?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그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오늘 저는 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꿈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아시죠? 네,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후 19개월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뇌막염을 앓으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멀게 됩니다. 근데는 그렇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인류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 분이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일 때 참 답답한 것은 틀림없다.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다. 미래가 안 보이면은 이 눈은 비록 육체적인 눈은 떠 있을지 몰라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할 것인데 여러분 요즘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승복 교수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꼭 보시기 바라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미국에 갔어요. 기계 체조를 아주 잘했대요. 그러다가 올림픽 대표 선수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하는데 잘못 뛰어내렸어요. 그러다가 이 턱이 땅에 찧으면서 뒤에 있는 신경회로가 끊겼대요. 그래서 이 마비가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다. 내 꿈이 없어졌다. 두 번째,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그렇게 좌절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꿈을 찾았어요. 그리고 존스 호프킨스 대학에서 지금 재활의학의 최고의 전문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별명이 슈퍼맨, 닥터 리, 슈퍼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몇 분을 계속 소개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제목이 꿈알을 심는 사람인데 꿈알 보이십니까? 재밌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바로 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10초 내로 여러분의 꿈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10초. 10초. 그 꿈이 밤에 자다가도 그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꿈 있나요? 잘 없더라고요. 저는 많은 곳에서 강의하지만 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살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해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이 사람은 코르시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태생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훌륭했어요. 아버지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꿈은 부모가 가져야 돼요. 부모가 꿈이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식탁에서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만큼은 이 식민지에서 그냥 살게 할 수 없다 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보내서 일약 대영웅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폴레옹은 모든 전쟁에서 사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전투가 있으면 전투이기 전에 1000번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들을 상상을 해요. 상상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 하면 우리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더 보태서 그것도 좋지만은 제가 한 말이에요. 꿈이 세상을 지배한다. 꿈이 있으면 상상력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은 꿈입니다. 꿈. 자, 여기가 나폴레옹이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현장입니다. 저는 이곳에 갔다 왔어요. 한 영웅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자, 여기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저는 이 영화를 자문했던 사람이에요. 영화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구르츠마 미치오사 일본군 수군 대장이요. 이놈은 이순신에게 당 항포 해전 당시에 이복형이 죽었어요. 그걸 복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자기 사리 사욕이 아닌 그야말로 꿈 넘어 꿈을 가졌어요. 꿈 넘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 백성을 구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둘이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2척으로 300척 이상을 무찌르는 아주 놀라운 전과를 이루어냅니다. 자, 수많은 성공학자들이죠. 데일 카네기부터 해서 밥 프록터, 시크릿의 그 주인공까지, 그리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코비,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성공 법칙들이 많아요.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복잡해요. 이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정리했어요. 그것이 바로 꿈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꿈이 나왔으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나왔으면 즉시 될 때까지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삼각 구도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에스크, 시크, 나크. 이것이 저는 에스크를 꿈의 법칙으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꿈의 법칙이라고. 이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공 법칙, 꿈의 법칙 해도 실제로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꿈이 왜 없느냐?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라 그래, 쓰라. 그렇죠? 써서 노트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고 하라. 제가 중국에서 강의할 때 북경 쪽에서 있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 직원들이 벽에다가 자기의 꿈을 다 적어놨어요.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와서 자기 꿈을 읽는다는 거예요. 보면서 크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도 외치고 수시로 볼 때마다 외친다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보이지 않는 꿈을 보고 만지게 하는 것을 제가 만들게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지금 제가 꿈 한 판을 갖고 왔어요. 한 판의 꿈입니다. 이거 제가 소개하는데 오늘 잘 듣는 분에게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꿈알은요, 이 속에 뭐를 넣느냐? 일생의 꿈을 넣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일생의 꿈을 넣어요. 그 꿈이 나를 넘어서는 꿈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얘기해요. 나만 위한 꿈을 가지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다. 이제 좀 위대하게 살자. 나를 넘어서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꿈, 그것이 위대한 꿈이다. 그걸 넣으라 그래요. 두 번째는요, 5년 후의 꿈을 적어서 넣게 만들어요. 5년 후의 꿈을. 왜 5년이냐? 이거 중요한 얘기 지금 할게요. 파란색 종이 앞에는 일생의 꿈, 뒷면에는 5년 후의 꿈을 적는데 적어서 이 속에 쏙 말아서 넣어버려요. 넣기 전에 불어서 이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걸 넣는 거 안에 넣는데 왜 5년이냐?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가보셨죠? 전부? 안 가보셨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유명한 천지창조가 나온 이 그림이에요. 여기는 미켈란젤로가 딱 5년 동안 이것을 완성했어요. 5년이란 기간은 어떤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이걸 쓸 때 그 기간이 4년에서 5년 사이, 거의 5년에 이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전체를 탐험하면서 발견하는 그 시간도 대략 5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나시죠? 모든 계획은 5년마다 꺼내주면 굉장히 정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많은 기업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5년이 고비다. 5년을 넘길 수 있으면 그 회사는 계속하고 5년을 넘기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5년은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3, 4학년 학생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 졸업 시험 대신에 5년 후에 꿈을 적게 만들어요. 3가지의 전혀 다른 꿈을 적게 만들어요. 거기서 자기의 길을 찾는 거예요. 독특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죠.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빨간 거 보이죠? 이건 21일의 목표를 적어 넣는 거예요. 이것은 21일 동안 절박하게 이루어야 될 목표를 적어서 말아 끼워 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21일이라는 것은요, 우선 달걀이 부화되는 시기가 대략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걀이 생명으로 부화되는 그 시기를 21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견뎌내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21일 법칙이 있죠. 요즘 NLP, 이거 많이 하고 있죠.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그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언어가 나오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버려요.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뇌피질에서 생각에 들어가서 뇌관까지 들어오는 그 시간에서 습관으로 굳어진 시간을 21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몸을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21일은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화장품도요, 21일 동안 잘 사용해야지 변화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수술을 받았을 때도 21일 동안 몸에 정착이 돼야 돼요. 21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21일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고 후 불어가지고 계속 보고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장지원호. 오늘 두 검색을 하셔야 돼요. 두 단어를. 첫째는 이승복 교수, 두 번째는 나무를 심은 사람.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그 대숲을 엄청난 살림을 이루어냈던 한 양측의 사람이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황무지에 도토리 알 100개를 계속 심어왔던 사람, 30년에서 40년을 심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황무지에서 거대한 숲이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후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심을 때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10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했다는 그 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꼬마를 심는 사람,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대접 크게 해주세요.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선물 드릴게요. 네. 던질게요. 모양이 좀 그렇지만 이 꿈을 받는 거예요. 꿈을 손 거기 들고 자, 잘 받으세요. 꿈을 받는 거예요. 잘 받아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